제가 성감하고 보존과 활용을 이렇게 좀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새로우면서 감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10여 년 전에 15년 남짓 됐나요? 성감학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초기 출발이 미아라 에서 그분하고 만나면서 왔던 부분인데, 그때는 너무 미혼적이었고 모임 자체도 너무 열악했었고, 그러는 과정에 마음의 열정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의 우리 정대 선생님 비롯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굉장히 좀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되고,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성감하고 보존과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주민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갈제를 해달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감학원에 과연 미래 가치는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성감학원이 1940이 만들어지면서 78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러면 78년의 세월 속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감학원 성감도 많이 가보시고 시설물도 많이 가보시지만 특별한 거 없어요. 너무 초라한 그냥 어느 그 시골에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창고 같은 일의 경험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감학원 쪽에 피해 대책이 있으면서 성감학원 생존자들을 만나면서 가슴 아리게 다가오는 것들은 뭐냐면 내용들은 상당히 처절했다. 거기서 뭐 1년을 살고 몇 년을 살고 살아온 학원생들에 대한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힘겹고 피눈물 나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과연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라면 78년의 세월이라는 이야기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역사성과 공정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 뉴딜 문화나 역사의 가치 확장으로 좀 이렇게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경기도민의 화합과 행복 거버넌스로 개념 구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감학원 쪽에 생존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이해관계자분들이 치유와 소통의 행복 충전소 개념에 그러한 행복 충전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감학원의 미래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역사에는 문화 경관 보존과 과거의 역사가 현재 사람들에게 의해 경영되어진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어떤 국가나 도시에 존재하는 건축유산은 역사와 함께 개인을 기억을 넘어 민족적 공동의 기억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민족적 자존감으로 작동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공동 서사란 정신과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기억함으로써 민족의 집단의식이 발휘되는 역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번이 말하는 집단 기억의 파괴는 국가 또는 민족에게 집단 기억이 되는 건축물 같은 흔적을 발산하여 그들이 기억 속에 만들어진 공동체의 민족성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로버트 배번이 최대 집단 기억의 파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우리가 그 역사를 연결한다라는 것, 그리고 과거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저희가 요번에 정교 선생님 통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배우도 이야기 보따리라는 것을 일단 찾고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현재도 과거가 있으면서 만들어진 현재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현재를 중요시하는 것은 미래 때문에 중요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역사가 있는 곳이고, 역사 내에는 문화와 특히 주변에 그 문화를 만들어진 주변 환경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 칸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감학원의 미래가치 두 번째는 성감학원의 미래가치 실천 과제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저는 택해봤어요. 역사성과 공정 기반을 할 경우 이런 아까 좀 말씀드렸고, 그럼 성감학원의 미래가치는 왜 하는 걸까를 질문을 한번 더 줘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대구도에서 오랜 그런 지역 활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 많은 것들을 하면 많은 것들은 하는데 결국은 결과면에서 미흡하고 그 많은 것들을 한 것에 대한 흔적이 안 남아 있더라고요. 흔적은 머릿속에 가물가물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고 실질적인 현장의 기억들이 안 남아 있는 것들을 많이 느꼈을 때, 그래서 조금은 저는 성감학원의 처음에 미래가치를 왜 하는가에 뒀습니다. 왜 하는가? 서로가 여기 계신 분 저부터라도 성감학원을 그 미래가치를 왜 하는가를 처음에 영식해서, 두 번째는 누가 하는가. 그래서 이행 추진을 구성한다든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왜 하는가, 누가 하는가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 거죠.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절실하게 느꼈던 거예요. 왜? 아직까지 대구도에 많은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많은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진다든가 두 가지가 빠져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없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성감학원의 미래 가치를 왜 하는가, 누가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를 세 개를 이제 좀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성감학원의 보존과 이제 활용 방안은 우리가 경기만 에코뮤지엄 그리고 성감학원의 보존과 활용을 배경에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제 친일 역사에 대한 공정을 기틀을 세우고자, 이거는 이제 이재명 부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왜 이 내용을 적었냐면 모든 일에는 순서와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더라도 행정이라든가 정치에서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현실을 저희가 느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경기도지사님 나름대로다가 성감학원에 대한 타임이 굉장히 높고 지대하다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기회에 뭔가 우리가 에코뮤지엄 내지는 성감학원 보존과 활용 방안을 지금 좀 늦었지만은 지금은 좀 뭔가 힘을 실어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말씀을 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등을 통해 근대 건조물들과 건조물에 대한 관심 크기가 커져가고 있고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익히 자명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픈 역사다라는 이러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알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는 성감학원 이해 당사자와 화합의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성감학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성감학원을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되는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이 내용이 왜 조심스러웠냐면 너무 가볍게 접근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접근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성감학원이라는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용적인 것을 들어가 보면 성감학원의 피해자라든가 이런 거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는 어차피 저거를 이용 가치를 높이려면 내 감각이 와야 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가볍게 이렇게 프로그램의 내용을 접근하기도 그렇게 해야만이 많은 사람이 찾아들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해 당사자들, 관계자들한테는 좀 안 맞는 거,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걸 무겁게 접근하자니 너무 무거우면 또 이렇게 운영관리라든가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거를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보존과 활용 방안을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감학원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가볍게 한다든가 무겁게 한다든가. 그래서 한번 그냥 편하게 있는 그 외형을 가지고 시설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성감학원 당사자들이 했던 그런 안 좋은 체험 내지는 경험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미해서 내용을 만든다면, 그리고 또 이렇게 물증 자료라든가 물증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제 그래서 정선생 저쪽에 정작 선생님이랑 저쪽에 대동 초등학교에 가보면 거기가 이제 그 성감하고 분교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원생 그런 그 자료들이 대동 초등학교에 있더라고요. 성감학원이 옛날에 그 분교였었어요. 대동 초등학교에서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가지고 뭔가 이 내용적인 거를 채워지겠다라는 생각으로다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시설 및 이제 장소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너무 흔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야기와 말을 조금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내용적인 걸 담아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염전 같은 경우, 염전 이제 요거를 적은 게 이제 그분들에 대해 살아갔던, 거기서 체험했던 그런 시설물과 내용들을 저희가 풀어본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게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이제 염전을 이제 개간했다 그리고, 이제 공방을 이제 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누에 같은 걸 키우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감하고 뒷산을 당신들이 그 식재를 다, 나무를 다 옛날에 민둥산이었던 것들을 본인이 그냥 피땀 흘려서 결국은 굶주리고 배고픔을 견뎌가면서 나무를 심은 것들이 이렇게 우창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푸는 내용들은 그분들이 그 하나의 그냥 아동 시절, 청년원 시절의 삶의 현장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렇게 해봤고요. 일단은 제 얘기는 이제 마무리를 지는데요. 그러니까 참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십시일반이라고 성감하고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정선생 굉장히 고생 하시는데요. 그래서 많은 여기까지 이제 많이 이제 진도가 나갔더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저 호의적으로 생각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마음을 합친다 보면 경기만 애퍼짐을 포함해서 성감하고는 잘 될 거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